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지난해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사회조사에서 20, 30대의 사회 신뢰도는 각각 45.1%, 48.5%에 그쳤습니다. 다른 세대들은 모두 50%가 넘었지만 20, 30대만 우리 사회를 불신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공정 사회와 특권 세습 등으로 계층 간 칸막이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더해 입시와 취업 부정 등 사회 지도층의 비양심적인 행위는 부도덕 칸마저 손쉽게 용인되는 사회라는 인식까지 겹쳐지게 했습니다. 사회 지도층의 윤리적 책임이 무엇보다도 강화돼야 합니다. 불공평한 특권과 부패가 묵인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청년들에게 주는 위로는 위선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충남농업기술원은 최근 서산 간호로 야생조류 분변에서 저병원성 조류독감 바이러스 H5N3형이 검출됨에 따라 도내 오리 양계 농가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고병원성은 발생 시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5일 창당한 새로운 보수당이 대전에서 첫 최고위원회를 열고 충청권 공략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보수 재건을 기치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양분한 충청권의 틈을 파고들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역임한 자유한국당 최연애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신년 인사회를 열고 21대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최근 기초자치단체가 일부 인사를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인사교류는 전체적인 것들을 고려해 상호 합의와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산군이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총 353억 원을 투입합니다. 대전 지역 시내버스 서비스 품질이 해마다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가 시내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서비스 평가를 한 결과 2018년보다 1.01점 향상된 92.23점을 받았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이 대덕특구 벤처기업과 공동 개발한 잔디 제초제 메티오졸린이 지난달 미국 환경청의 상용화 승인을 받았습니다. 황선홍 감독과 새 선수들이 합류해 재탄생한 대전 하나시티즌 축구팀이 팀 창단 후 첫 훈련을 갖고 손발을 맞췄습니다. 선수단의 3분의 1이 새 얼굴인데 리그 시작까지 남은 2달 동안 조직력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올 시즌 성패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천안시 축구단은 새 사령탑에 김태형 감독을 선임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황정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황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석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우선 대전 주요 지역의 관전 포인트 한번 짚어볼까요? 네, 대전은 항상 절묘한 구도를 형성해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도요, 민주당 4석, 한국당 3석으로 여야가 팽팽한 균형을 이뤘는데요. 민주당 의원 중심인 신도심과 한국당 중심인 원도심의 대결 구도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대전 중구는요, 민주당 후보로 출마가 유력시됐던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변수인데요. 현재 황 원장이 검찰 수사 등의 문제로 의원 면직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어서요, 후보군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대전 유성갑은요, 민주당 조승래 의원에 맞서 인지도가 높은 박성효 전 대전시장의 출마가 예상됐었는데요. 박 전 시장이 아직은 출마 결심을 굳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서요, 역시 변수가 많은 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대전의 동쪽은 보수, 서쪽은 진보 쪽이 이제 의석을 가졌었는데 이 판도가 어떻게 변할지
참 궁금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충남에서는 전현직 의원 간의 리턴 매치가 많죠. 네, 대표적인 곳이 공주 부여청양인데요. 사선의 한국당 정진석 의원과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논산, 계룡, 금산에서는요. 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7선에 도전하는 한국당 이인재 전 의원이죠. 그러니까 두 명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네. 보령 서천도요. 김태흠 한국당 의원과 나수열 전 충남부지사, 아산 갑에서는요. 사선을 노리는 한국당 이명수 의원과 복귀왕 전 아산시장의 승부가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국당 이완구 전 총리의 천안갑 출마 여부하고요. 이해찬 총리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세종시에 누가 출마할지도 이번 총선의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 선거일이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았죠. 이번 선거제도가 바뀌면서 이 선거 연령이 낮아진 것도 한 변수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선거전은 점점 뜨거워질 겁니다. 어제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새해 첫 입영 행사가 열렸다고요? 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요. 국방을 책임질 든든한 젊은이들이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어제 입소한 장병은 1,700명인데요. 올 한 해 모두 12만 명의 젊은이가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할 예정입니다. 장병들은 앞으로 5주간 군사 기본 훈련을 받은 뒤에요. 전국의 부대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일반 장병들의 처우도 좋아지는데요. 월급이 33%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 입소한 장병들이 훈련을 마치고 이등병이 되면요. 매달 40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지난 2018년에 비해서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일병은 44만 원이고요. 상병은 48만 원, 병장은 54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 어제 입소한 장정들 빗속에서도 훈련은 해야겠죠. 전쟁은 비가 와도 나는 거니까. 든든한 병사로 육성되길 기대합니다. 국내 제초제가 처음으로 미국 수출길에 오른다고요? 네, 그러니까 농약이죠. 한국화학연구원이요. 잔디의 잡초를 선별해서 제거하는 신물질을 개발한 뒤에 그 민간 기업의 기술을 이전해서 농약을 만든 건데요. 2010년 판매 시작 이후 국내 누적 매출이 15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요. 이 농약이 심사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국 환경청에서요. 최종 상용화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의미냐 이렇게 화학연구원에 물어보니까요. 신약을 개발해서 미국 식품의약국 즉 FDA의 승인을 받은 거랑 견줄 정도로 아주 대단한 성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세계 잔디 제초제 시장은 연간 5억 달러 규모인데요. 이 가운데 70%를 미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순수 기술로 만든 농약이 국내 처음 이번에 미국에 진출하면요. 이 엄청난 시장에 자동으로 진출하는 겁니다. 네. 개발업체는요. 오는 4월에 미국 판매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호주, 캐나다, 유럽 등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요즘 한국 영화 기생충이 미국에서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제 농약 한류, 제초제 한류도 곧 일게 되겠네요.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특별한 건 없었고 어제 화재가 한 건 있었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인데요.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의 한 중고제품 판매점에서 불이 나서요. 조립식 건물 99제곱미터하고 건물 안에 있는 냉장고 40대가 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는데요. 어제 이 지역에 비가 좀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하고 소방당국은 건물 내부로 빗물이 스며들면서요. 전기 단락에 의해 불이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황정환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한국철도가 설 승차권 예매를 오늘과 내일 온라인과 지정된 역창구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진행합니다. 오늘은 경부, 경전, 동해, 충북선, 내일은 호남, 전라, 강릉, 장항, 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하며 예매 대상은 23일부터 27일까지 운행하는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열차와 관광열차 승차권입니다. 온라인은 오전 7시, 역과 대리점은 오전 8시부터 예매가 시작되며 이번 설부터 온라인 예매는 오후 1시에 종료됩니다. 대전시가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행복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75세 미만의 여성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와 본인과 세대주의 소득금액 증명원을 첨부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연 20만 원의 기프트 카드가 제공됩니다. 충청남도가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5,5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제조업, 지식서비스 산업, 화장품 뷰티 산업 등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입니다. 신청은 창업 및 경쟁력,
혁신형 자금은 충남경제진흥원, 제조업 경영안정 기업회생자금은 시군지역경제과 및 충남경제진흥원,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 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접수하면 됩니다. 충청남도가 올해 취약계층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의 경우 44%에서 45%로 확대하며 임차료는 2019년 대비 7에서 9%, 수선유지급여는 21% 인상에 지원합니다. 임차가구는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업체 선정 등을 통해 주택 수선을 지원합니다. 기존 수급 대상에 대해서는 임차가구 현금급여를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전환 절차를 거쳐 매월 20일 지급합니다. 충청남도가 품질 등급과 규격 등이 제각각인 학교 급식 식재료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남도 학교 급식 식재료 품질 기준을 발간 보급합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농가 등에 배포합니다.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신청은 시군구청 세무과나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세종평생교육학습관이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상상날의 동화극장과 그림책 여행, 겨울 독서교실, 명화 따라하기 등 모두 12개로 다음 달 3일부터 21일까지 운영됩니다. 수강 희망자는 오늘부터 세종평생교육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국립공주박물관이 겨울 박물관 교실을 운영합니다. 초등 1학년에서 4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문화재 속에 어떤 동물이 숨어 있을까?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의 주제로 15일과 2월 12일 두 차례 운영합니다.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접수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계룡 40mm, 금산과 청양 35, 대전 29mm 등입니다. 이번 비는 30에서 80mm 더 내린 뒤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4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3도에서 5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7도 분포를 보여 오늘보다 쌀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기업 구단으로 전환한 대전 하나시티즌이 창단식을 갖고 공식적인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라는 새로운 팀명과 엠블럼을 발표했습니다. 허정무 신임 재단 이사장과 황선홍 감독을 선임하고 9명의 선수들도 새롭게 영입하는 등 전력을 대폭 보강하면서 대전 하나시티즌의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기업 구단으로 전환한 대전 하나시티즌의 새로운 출발과 관련해 시티즌 공식 서포터즈 퍼플크루 김무건 회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무건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무건입니다. 네. 시민구단이었던 대전 시티즌이 기업구단인 대전 하나시티즌으로 새롭게 출발을 했죠. K리그 역사에서 이 시민구단이 기업구단으로 전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데 먼저 이 K리그에서 처음으로 기업구단으로 전환한 대전 하나시티즌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발음하기도 대전 하나시티즌이 약간 생소하긴 한데요. 네. 기업구단에서 시민구단 또는 도민구단으로 전환을 한 팀은 있었어도 어렵게 시민구단으로 이제 전환을 했는데 네. 다시 또 기업구단으로 전환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번 일을 통해 보시면 불완전한 시민구단들의 운영 형태의 끝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지자체의 장이 구단주가 되고 그 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네. 특히 대전 같은 경우에 이제 1차 산업이 거의 없는 도시다 보니까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가운데 대부분의 운영들은 이제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다 보니 네. 그 호불호가 확실히 갈린다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어려움 속에 많은 고민을 하고
결정을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불가피한 결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거죠. 예. 대전 하나시티즌의 공식 출범 이제 퍼플크루나 축구 팬들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도 이제 모든 축구 팬들이나 퍼플크루를 대변해서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각자의 의견들이 있고 그것 또한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다수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환영한다라는 의견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환영한다라는 의견 중 뭐 올 때까지 오지 않았냐, 이젠 뭐 시민구단 한계가 있지 않냐, 네. 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고 하나금융에서 인수를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는 인수관이 지금 창단이 됐잖아요. 네. 예, 그래서 대전 시티즌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구단을 상징하는 엠블렘, 구단의 고유 자주색 등 이것들을 계승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은 많이 했었어요. 저희들끼리도. 네. 근데 하나금융에서는 뭐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고 안 해줘도 뭐 우리가 더 할 말은 없지 않겠는가라고 회의를 많이 했었고요. 예. 기업이라는 게 뭐 어딘가 투자를 했을 때는 자신들의 홍보를 위한 것이지 우리들의 역사 전통을 지키려고 먼저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네. 예, 그런 의견들이 상당수였고요. 2019년도 저희 송년회 때 나눴던 이야기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도 위에 말한 내용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하나금융도 자체 기업의 그 CI가 있다 보니까 그 기존의 시티즌 CI를 유지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겠죠. 네,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팀의 얼굴인 엠블럼 유니폼이 모두 바뀌어서 그 이젠 팬들도 일부 팬들은 또 서운하다는 의견도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평가가 어떤지 지금 엠블럼이나 유니폼의 형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나온 지 이제 며칠 됐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엠블렘이라는 건 팀의 얼굴이고 간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엠블렘 이렇게 훑어보니까 백제 금동 대왕로를 맨 위에 배치했어요. 네. 일단 그런 배려가 보이고 또 대전을 상징하는 밭전자의 그 가운데 열십자를 형상으로 이렇게 나눠뒀고 네. 그 사이에 이제 DHFC란 글자를 그 새겨 넣었더라고요. 예. 뭐 대전 하나 풋볼 클럽의 준말이겠죠. 네. 그 가운데 십자 무늬는 시티즌 상징하는 자주색과 하나은행 상징하는 초록색, 민트 초록색이잖아요. 네. 그걸 나눠서 양쪽으로 이렇게 써주는 그 배려를 좀 한 것 같더라고요. 뭐 나머지 색이나 모양들은 뭐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 개인적으로나 여러 의견 쪽은 기존에 썼던 엠블렘이 워낙 멋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것이 약간 생소하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또한 하나금융 입장에서 고심 클 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0년 홈 유니폼이 이번 창단식에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가슴에는 기업구단인 만큼 하나금융그룹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고 상의의 반은 자주색과 또 초록색으로 이렇게 민트 초록색으로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하의는 완전 자주색으로 맨 밑단만 초록색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유니폼 또한 기존 시티즌의 색깔인 자주색을 많이 배려해줌으로써 기존 팬들에 대한 하나그룹의 배려라고 생각하고요. 누구 하나 서운하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배려심이 많이 돋보인다고 볼 수 있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특히 이 시티즌 재단 이사장과 초대 사령탑을 누가 맡느냐 이게 이제 지역민들과 축구 팬들의 관심이었는데 이사장에는 이제 허정무 전 한국 프로축구연맹 부총재가 맡았어요. 허정무 이사장 선임에 대해서 팬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허정무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 뭐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바로 생각나는 게 86년 멕시코 월드컵 골 장면일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최근 들어 방송에서도 뭐 많이 활약하시고 선수 시절 뭐 감독 시절 뭐 화려하시죠. 그분의 과거 행적을 보시면 뭐 창단 1년차 대전 하나 시티즌에서 아주 많은 활약을 하실 것으로 보이고요. 그만큼 기대도 크고요. 포항 네. 감독 시절도 그렇고 전남 감독 시절 올림픽 대표 감독, 국대 감독, 인천 감독 막 그다음에 모 방송 해설위원 등 많은 현장 경험을 통해 내구성이 아주 탄탄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초대 사령탑에 대한민국 축구의 간판 스트라이커였던 황선홍 감독이 선임돼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황 감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뭐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황선홍 네. 감독은 뭐 다들 너무 잘하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네. 정말 화려했던 선수 시절과 2002년 대한민국 월드컵 4강 주역이죠. 네.
부동의 대한민국 스트라이크였고 뭐 별명은 다들 아시죠. 뭐 황새. 예. 고 포항 감독 시절에는 뭐 무려 5년간 세계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금자탑을 이뤘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18년까지는 서울 FC 서울 감독이었고 뭐 1년 정도 쉬신 것 같고요. 이제 대전 하나시티즌 새로운 사령탑으로 이제 임명이 됐는데요. 어찌 보면 K리그 클래식이나 올림픽하신 분이잖아요. 네. 챌린저 소속인 대전시티즌 감독직에 이제 선임됐는데 이것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하나금융그룹의 네. 전략 같아요. 아무래도 뭐 홍보 효과 및 기대치가 K리그 클래식에 있는 만큼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고 네. 대전 하나시티즌이 클래식에 한 발짝 빨리 다가서기 합니다 생각되고 황 감독 또한 기존의 경영구단 시민구단보다 열악하잖아요. 시민구단이. 그래서 이제 예. 기업구단이 경영이 그 효과를 올리는 데 더 좋은 여건이라 생각하고 수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팀의 성적이라는 게 감독 한 명 온도가 크게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선수 영입을 통한 경기력 향상에 많은 공을 들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그 황선홍 감독의 또 따라오는 코칭 스태프들이 뭐 강철이라든가 김일진 씨 그리고 뭐 서동호 코치 등이 또 우리 흔한 말로 에이스들이 대거 같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대전 하나시티즌이 이번 시즌 잘 준비하고 성과가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기분 좋은 소식이 생각보다 빨리 전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황선홍 감독한테는 이 대전구장이 평생 잊지 못할 구장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젠 선수로서 잊지 못할 기억이 있는 데에서 이젠 네. 감독으로서 또 잊지 못할 그 업적을 쌓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기업 구단으로 새롭게 출발을 하면서 호주 출신 수비수 체프만을 비롯해서 9명을 영입을 했는데 예. 이 선수 영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코노 체프만 선수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실력 검증이 끝난 선수잖아요. 그리고 뭐 호주에서 뭐 연령별 국가대표 국가를 두고도 소화하는 특급 선수고요. 뭐 이슬찬, 최재현, 뭐 이규호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죠. 예. 이제 기업 구단의 힘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 1월달에 스페인으로 동계훈련을 떠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틀려졌죠. 아, 그래서 혹시나 기대감에 예. 스페인 가서 한 2명 정도 데리고 오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예. 그 뭐 선수 영입에 관해서 앞으로 뭐 계속 좋은 선수를 많이 확보하려고 할 거예요. 좋은 현상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뭐 꾸준한 유소년 투자로 네. 이번에 뽑힌 기구공고 출신 충남기구 출신 유수 박예찬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바로 다이렉트로 프로로 왔잖아요. 네. 그런 선수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유소년 육성은 우리 대전 하나 시티즌의 미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대전 하나시티즌의 최우선 과제는 일부 승격 아니겠습니까? 예.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이를 위한 전략 팬들은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희 참 서포터가 감히 전략까지 말씀드리기 좀 무리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괜히 서포터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해가지고 네. 경영하시는 분들 또 부담 가지고 할까봐 사실 이런 말은 언급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네. 저희가 그 전략 대신에 이제 그 허 이사장님하고 뭐 황 감독님이나 코칭 스태프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당부의 말씀은 좀 있어요. 네. 뭐 대전 하나 시티즌이라는 게 일개 뭐 축구 구단일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왔다 지나가는 잠시 머무는 흔적만 남길 수도 있죠. 네. 대전 시티즌 팀 해체한 그 위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지 대전의 프로축구팀 하나는 존재해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지난 세월을 보내왔거든요. 어린 고사에도 손잡고 대전 시티즌을 외치며 예. 희망 고문을 몇십 년 넘게 해왔잖아요. 지나가는 대전 시티즌 버스만 봐도 막 설레었고 길가에 우뚝 쏟아있는 월드컵 경기장을 보면 뿌듯했거든요. 예. 대전 시티즌 이름도 내주고 색깔도 내주고 엠블렘 내주고 그래도 한마디 못했습니다. 저희가 혹시나 제 말이나 우리들의 행동들이 네. 인사하시는 분들한테 노여움이나 반감을 가질까봐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네. 대전 시민에게는 또 특별 시민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전 시민들의 간절함과 그간의 노력들이 모여 후손에게도 자랑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시티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대전 하나 시티즌이 이제 기업 구단으로 전환이 돼서 그 시티즌에 대한 지역민과 축구 팬들의 응원도 또 계속 될 텐데 퍼플 네. 크루는 변화가 있습니까? 뭐 퍼플 그린 크루로 바뀝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장기적으로 보면 서포터는 사실 점점 이제 사라지고 네. 지지자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 구조거든요. 네. 축구를 관람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서포터가 돼야 되겠죠. 뭐 유럽 축구 보면 뭐 서포터가 따로 있지 않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자발적인 구호도 하고 자발적인 선수콜 등 자발적인 뭐 응원과 선수들이 그 가운데서 뛸 때 같이 호흡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는 세상을 기대하거든요. 네. 변함없는 시티즌 응원하고 구호도 새로 만들어야 하고 할 일 참 많습니다. 여러 지지자들과 상의해서 선수들에게 여전히 힘을 주도록 할 거고요. 팀이 성적이 좋아지고 관중이 늘어나고 흥경기마다 한 2만 명 이상 관중들이 찾아와 주신다면 그분들이 같이 대전 시티즌을 외친다 그러면 그 대전 시티즌 응원 함성 소리가 가슴에 썩 전해져서 진짜 촉촉한 눈물을 한번 흘리고 싶습니다. 예. 대전 하나 시티즌 이제 1부 리그 승격은 물론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아주 우수한 팀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전 하나 시티즌의 새로운 출발과 관련해 시티즌 공식 서포터즈 퍼플크루 김무권 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 브리핑입니다. 대전일보는 ITX 세종역 노선 운행 방식 성패좌우란 제목으로 세종시가 추진 중인 정부 세종청사에서 서울 간 ITX 새마을호 운행 가능성의 열쇠가 노선과 열차 운행 방식에 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도일보는 자사의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충청투데이는 주인 바뀐 호텔 ICC 새 키워드는 마이스란 기사를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송환,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1월 7일 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